젊은 나이인데 사실은 40대가 아닌 30대이시면서 이런 경우들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교정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보철이 끝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거기 맞춰서 심었는데 이미 시뮬레이션을 다 알고 최종 결과를 알기 때문에 수술이지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교정도 안 끝나고 다른 보철도 안 했는데 미리 만들어 놓고 맞을까 궁금하시죠? 이 환자분은 38세 남자 환자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들이 거의 다 썩어 없어지거나 없습니다. 전체 보철, 전체 임플란트, 치아 위치에 보철이 됐던 임플란트가 됐던 전체를 다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런 치료의 어려운 점은 뭐가 있냐면 처음부터 아래턱, 위턱뼈 위치, 높이 이런 것들을 재정립을 해야 돼. 이 과정이 어렵고요. 이 과정에서 정확한 높이와 정확한 턱 위치를 잡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비싼 임플란트 보철을 하더라도 식사하거나 말씀하실 때 불편해서 생활하시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들이 몇 개 남지 않죠. 그래서 치료 계획으로는 발치해야 될 부분 임플란트, 특히 위아래 어금니들은 임플란트 진행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치아들의 위치가 잘 맞지가 않아요. 윗 송곳니에 있어야 될 치아 위치가 원래는 이쪽 위치인데 앞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금니들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윗니 아랫니도 잘 맞지 않는 현재 케이스예요. 이 경우는 이 송곳니는 두 번째 앞니 위치로 당겨서 모양을 변형해서 씌워서 만들기로 했고, 첫 번째 작은 어금니를 송곳니 위치에서 송곳니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정도 같이 진행하고 임플란트, 교정, 그 다음에 보철 치료를 통합해서 같이 치료하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는데요. 앞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다 튀어나와 있고 잘 맞지 않은데, 어금니 발치된 공간에는 이제 임플란트 위치를 하기 위해서 가상의 치아를 이미 만들어서 교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다 진행을 해서 임플란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수술 유도 장치라고 합니다. 이걸 만들어서 수술할 때 환자분한테 끼고 수술해서 결정된 임플란트 위치대로 그걸 진행을 합니다. 위턱뼈 또 아래턱뼈 3D 프린팅을 해서 이걸 준비합니다. 지금 보시면 환자분 뼈 하나도 없습니다. 뼈 이식을 해야 되죠. 젊은 나이인데 사실은 40대가 아닌 30대이시면서 이런 경우들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임플란트 수술이 끝났습니다. 아래는 이렇게 임플란트 심어져 있고, 위에는 이쪽 부분은 뼈 이식이 많지 않은 부분이라 벌써 우리가 최종 치아들하고 똑같은 위치와 크기, 모양의 임시를 미리 장착을 했고, 이런 데도 보면 교정용 임플란트를 꽂아서 교정을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교정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보철이 끝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거기 맞춰서 심었는데, 이미 시뮬레이션을 다 알고 최종 결과를 알기 때문에 수술이지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가 단단히 붙는 이 기간 동안 이제 다른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기간 단축되죠. 하얀색 치아들이 이미 시뮬레이션 했던 치아들,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디지털 기술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쉽게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고 나서 이제 교정을 시작합니다. 앞쪽 치아들 송곳니 위치 이런 것들을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교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쪽은 최종 보철물 들어갔고 이쪽은 임시 보철물 들어갔습니다. 아래도 이제 그렇게 보철물은 이미 들어가 있고, 사실 교정도 안 끝나고 다른 보철도 안 했는데 미리 만들어 놓고 맞을까 궁금하시죠? 요즘 저희 병원의 정밀도로는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가상의 앞니들을 임시들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앞쪽 이들을 좀 깎고 점검하는데, 잇몸 위치나 모양 이런 것들을 이런 데 보면 잇몸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 치아가 더 길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임시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아의 길이나 잇몸뼈가 많이 내려오면 잇몸뼈를 좀 줄이는 그런 잇몸 살도 좀 올리는 이런 간단한 수술들, 또 앞니 같은 거 예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 보철을 넣겠습니다. 뿌듯하죠. 디지털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정도 개인 치과 병원에서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얼굴이 좀 삐뚤었는데 그것까지 좀 많이 좋아지시고, 식사를 하니까 지금 보면 되게 말랐죠. 식사를 그나마 하셔서 많이 좋아지셨다. 이 환자분은 제가 콩을 파치라고 그래도 믿어요. 그만큼 좋아하시고 신뢰해 주십니다. 보철물 상태나 정밀도나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은 케이스였고, 이제 식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분이 되게 소극적이셨었는데 좀
웃으세요. 이런 엑스레이 사진 보거나 최종 사진 볼 때마다 저도 뭉클해요. 사실 뭐 이 환자분도 여기저기 많이 여쭤보시고 오셨고 이런 정도까지는 치료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오신 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너무 오랫동안 치아 때문에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앞니하고 이런 데 흉하지 않게만 치료가 좀 되고 식사 어금니로 먹을 수 있을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요구도였죠. 요즘은 여러 형태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의료 또한 발전을 해서 일반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퀄리티 높은 위치까지 또 와 있고 그런 치료가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보시고 적절한 병원을 찾으시는데 좀 많이 노력하시면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가격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치료들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많이 일반 환자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거는 많지 않아요. 이런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디지털 허브 치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치료 계획도 말씀드리고 그 치아에 대한 예후나 향후 전망 등에 대한 내용들도 성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